아직 이불 속에 누워있는 서방님, 이를 노려보고 있는 아씨.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보, 자우? 벌써 10점 반이 넘었수. 기운 좀 차려. 아니, 일을 저질러 놨으면 당신이 어떻게 처치를 하든지 해야지 않소? 글쎄 관둬 다 듣기 싫으니. 듣기 싫으면 어떡하오? 그 꼴은 눈어리가 쉬어서 두고 볼 수가 없으니 일이나 허면 했지 그래. 쥔을 소나기에 넣고 휘두르려는 이따위 행랑 것도 있단 말이오? 듣기 싫이여. 어이 나가서 아침이나 차려. 난 세상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내쫓든지 치갈하든지. 어쩌자고 글쎄 행랑꼴. 주둥아리 못 닥쳐. 재떨이를 집어던지자 나가는 아씨. 속이 타는 듯 냉수를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서방님. 아씨가 나간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자넨 그래게 다니나? 전 빨리 다니진 못해요. 행랑 어멈의 음성이 들리자 서방님은 몸서리를 칩니다. 에휴, 내가 뭘 보고 그랬던가? 에이? 검붉은 그 얼굴, 푸리딩딩하고 까칠한 그 입살, 그건 그렇다고 찝찝한 짠지 냄새가 확 끼치는, 그리고 생무, 먹물 한 번도 못 해봤을 듯 싶은 때껍긴 그 몸뚱아리. 어이구, 취해. 내가 뭘 보고, 아이고, 술이다, 술. 분명히 술에 작용했어. 그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새벽, 아범이 고향에 며칠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던 그날, 대문을 열어주던 행랑 어멈을 보곤 이봐 왔나? 아직 안 왔어요. 아마 며칠 묵어서 올 모양인가 봐요. 순간 어멈의 허리를 꽉 부둥켜 안고 행랑방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전 서방님하고 살고 싶어요. 웬일인지 전 서방님만 뵈면 괜스레 좋아요. 그래 살아보자꾸나. 전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집 한 채만 사주시면 얼마든지 살림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방님, 제가 기생첩인가요? 색시첩인가요? 더 바라게? 이때 안에서 눈치를 채고 아씨가 뛰어들어와 서방님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멈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행랑어멈은 일 시키지 않은 행랑어멈이지 이러라는 거예요? 아범이 없길래 망정이지. 이걸 아범이 한다면 그냥 안 있어요.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업신여기지 마셔요. 물론 이것이 주인 아씨에 대하여 자기의 면목을 세우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행동이었던 거죠. 일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 것입니다. 에휴, 문지방 하나만 더 넘어서면 곱고 깨끗한 아내가 있으련만 그걸 뭘 보고.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고민 끝에 넌지시 아씨를 불러 사정해 봅니다. 에휴, 여보, 서로 내가 잘못했다 합시다. 이왕 이렇게 되고 난 걸 놓으면 뭐라고? 응?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나가라 마라 할 면목은 없어. 허니 당신이 날 살리는 셈치고 그걸 조용히 불러서 돈 10원이나 주어서 나가도록 해보. 응? 당신이 못 내보내는 걸 내 말은 듣겠어? 만일 친구들에게 이런 걸 발설한다면 내가 이나 절들고 문 밖에 못 나설 터이니 당신이 잘 생각해줘. 응? 그년에게 그래 괜히 돈을 준담? 아씨는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어멈을 부르게 하곤 생각합니다. 어멈도 괘씸하지만 여자라면 덮어놓고 맥을 못 쓰는 서방님도 문제라고. 그것도 외양이나 잘났음 몰라도 그 상판떼기를 뭘 보고. 에휴 취해. 행랑 내외는 시골에서 올라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려먹기에 힘이 덜 들여니 하고 드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아씨의 속이 말이 아닙니다.
자네 대리는 오금이 붙었나? 저는 세상 없는 일이라도 빨리는 못 다녀요. 자네는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그리 도도한가? 아프다고 누웠고, 애뱉다고 누웠고, 졸리다고 누웠고, 이러니 대체 일은 누가 할 겐가? 애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요? 아이, 별일도. 아씨는 홀몸으로도 일 안 하시지 않아요? 그럼 자네가 쥐나시 대우로 바쳐달란 말인가? 온 별 말씀을 다 하셔요. 누가 아씨로 바쳐달랐어요? 애벤 사람이 어떻게 몸을 움직이란 말씀이야요? 아씨도 온 심하시지. 허니 네 놈의 애를 뱉길래 밤낮 그렇게 우자스레 대드나? 네 놈의 애라니요? 그렇게 막 말씀하실 게 아니야요. 애가 커서 이 다음에 대련님이 될지 서방님이 될지 사람의 일을 누가 알아요? 여보게, 자네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좀 못하나? 자네더러 나가라는 건 나부터 좀 섭섭한데 말이야. 자네가 뭐 밉다든가 해서 내쫓는 게 아닐세. 그러면 자네 대신 다른 사람을 들여야 할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자네도 아다시피 저 마당에 쌓인 저 시간을 보지. 인제 눈은 내릴 터이고 저걸 어떻게 주체하나? 그래, 생각다 못해 행랑방으로 척척 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자네더러 방을 내달라는 말일세. 그러나 차차 추워질 텐데 갑작스레 어디로 나가요? 그래서 말이지. 이런 일은 본이 없는 법이지만 내가 돈 10원을 줄 테니 이걸로 앞다리를 구해 나가게. 글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곧 나갈 수는 없을걸요? 하고 돈을 받아 들곤 좋아서 행랑방으로 사라집니다. 아씨도 이만하면 떨어졌구나 하고 비로소 안심을 하는데 5분도 안 되어 다시 나와 그 돈을 내놓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못 떠나겠어요. 어떻게 몸이나 풀고 한 두어 날 지나야 움직일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어떻게 이사를 해요? 아씨는 어이가 없습니다. 뭐라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돈을 받아든 채 한참을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더 할 수 없어. 당신이 내쫓든지 어떻게든지 해보. 오직 뱅충 맞게 해야 돈을 주고도 못 보낸담. 응? 이거 나 가기 싫어. 이후 서방님은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싱긋싱긋 웃는 어멈도 그렇고 자기 앞에서 굽실굽실하는 그 아범도 그렇고 다 자기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방님은 자리에 누워 밥도 안 먹고 죄 없는 아씨만 괴롭힙니다. 물이 왜 이렇게 차? 아주 얼음을 깨우지 그래? 에? 방에 누가 불을 때렸어? 끓여 죽일 터야? 아씨는 전에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에 오히려 딱한 생각을 하며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행랑 어멈이 다가옵니다. 아씨, 전 오늘 이사를 가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곧 떠나게 됐나? 네, 앞다리도 다 정하고 해서 지금 이삿짐을 옮기려고 그래요. 아씨는 알턴이 빠진 것처럼 반갑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러는 게 수상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작별까지 하고 가려는 어멈을 붙잡곤 자네 또 행랑살이로 가나? 저는 뭐 행랑살이만 밤낮 하는 줄 아셔요? 그럼 사글세로? 사글세는 왜 또 사글세야요? 장사하러 가는데요? 장사라니? 미천이 있어야 하지 않나? 곱부술집 할 테니까 한 200원이면 되겠지요? 더는 해 뭘 하게요? 눈치를 보아하니 진짜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씨 눈이 뒤집혀 안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년에게 돈 200원 주었소? 글쎄 200원이 얼마란 말이오? 그년에게 왜 주는 거요? 그런 돈 나에게 못 줘? 이렇게 소리를 치며 급기야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러나 서방님은 입을 꽉 다문 채 하고 신음소리만 낼 뿐입니다. 1936년 조강지에 발표된 김유정의 정조였습니다. 김유정의 문학은 수준 낮은 웃음이나 뻔한 슬픔이 아닌
민중들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웃음과 슬픔으로 승화시킨 해학과 비애의 문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웃긴 이야기나 하고 사랑 타령하는 이야기를 쓴다고 많이 비난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보니 그 속에 담겨있는 시대적 슬픔과 민중을 향한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작품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의, 특히 빈곤한 하층민의 정조가 어떠하였는지를, 인물이나 상황은 희극적이지만 그 시대적 배경의 슬픔과 아픔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